자, 지난주 나이키에 의해서 또 하나 급등한 종목이 바로 버진 갤럭틱이었잖아요. 버진, 예, 주가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38%가 급등을 이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 그래서 55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고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올랐고 호재 소식이 사실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미국 연방항공국 FAA라고 하는데 FAA가 버진 갤럭틱의 민간 우주 관광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면허를 줬다 그렇죠. 이거죠. 좀 상용화될 수 있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물론 돈이 많아야 되긴 하지만 우주 관광을 네, 수 티켓만 있겠네요. 사면은 억 단위 소리가 나기는 아니, 하지만 내가 타고 싶은데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요? 고소공포증 되게 심해요. 타고 못 타. 타고 안 싶어도. 어울리게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네. 20만 달러 없어요? 20만 달러, 25만 달러가 없겠어요? 없죠. 아유, 저는. 참, 답답한 분들이네. 아, 있다고 해도 안 진짜? 믿어. 어차피 있다고 해. 아니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되게 그렇죠. 괴짜 굉장히 CEO로 괴짜죠. 유명한데 네, 괴짜죠. 지금 사진 나가고 있을 텐데 머리가 막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이분이 음. 저희는 되게 괴짜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서 영국 이제 외신들 살펴보면 Sir Richard라고 표현을 해요. 경인가? 그냥 리처드라고 안 하고 경인가 경? 네, 1997년에 네, 기사자기도 자식이 받았고 받았죠.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 어릴 때부터 이제 우주에 대한 야심을 품고 이 버진 갤럭틱을 2004년에 만들었어요. 2004년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얼마를 내면은 이 티켓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미 근데 아까 답이 아까 나왔죠. 얘기 나왔어. 지금 20만에서 25만 달러 티켓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돈으로는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하고요. 이미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아, 그래요? 유명 배우들, 여자 가수들. 누가 있어요? 여자는 안 찾아봤어요. 저 그러면 이제 관심이 다시 없어서. 사시게요. 야, 내가 찾아봤 한 명 있더라고. 안젤리나 졸리가 있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결혼하는 바람에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 거기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다 이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잘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로 하나? 그래서 딱 6명 타는 거 이렇잖아요. 아, 그거는 네. 티켓이 한 600장 정도 600장, 나오지 않았어요? 600장. 네. 그게 600장이 이미 선 구매가 됐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탄다고 많죠, 하니까 많겠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디카프리오를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 가지고 예, 예. 그것만 이제 알고 왔는데 예, 예. 아무튼 맞아 아무튼, 6명이에요. 예. 조종사 2명과 직원 4명을 태우고 우선은 시험을 비행할 예정인데 리처드 브랜슨이 먼저 자기가 이제 관광객들한테 오픈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재밌습니다. 언제 갈까요? 예상되는 날짜 있으세요 혹시? 7월 19일. 약간 비슷했어. 왜냐하면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가 7월 20일 날 가겠다고 이제 잠시 후에 아마도 살펴보면서 하겠지만 리처드 회장은 7월 4일에 우주 비행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BBC에서 나온 보도인데 사실 버진 갤럭틱 쪽에서는 아직은 스페큘레이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 왜냐면은 내가 최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이들 사이에는 있을 테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우주 여행에 대해서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을 우주 여행으로 그 신혼여행 가서 싸우면 우주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신혼여행이 11분밖에 안 됐고 이거 좀 짧긴 한데 짧고 굵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캐스터도 자기 10년 후에 결혼할 건데 그때 우주로 꼭 신혼여행 갈 거다. 근데 그때 정도면 저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이런 기대감과 호재 속에 많이 올랐지만 그 전까지 기다려오느라 정말 인내심이 여기까지 쳤었을 것 같은 게 좀 제가 긴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올 초에 버진 갤럭틱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20달러에서 60달러까지 거의 3배가 올랐다가 아주 곤두박질을 치면서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온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반등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막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이미 우주여행에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투자자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자? 돈나무 언니. 아, 돈나무 언니? 아마 통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5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주가가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캐시우드가 이 우주항공 ETF 아크X라는 티커를 가진 우주항공 관련 ETF에 버진 갤럭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량 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낮았을 때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나무 언니의 저주다. 팔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버진 돈나무 갤럭틱의 언니 주가가. 팬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았는데 사실 이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이 대부분 다 우주 관련 ETF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파는 거죠. 그것도 주가 낮을 때. 그러니까 저도 예. 왜 그러는지. 제 넷펫이 넷펫이? 아니고 저도 궁금하면 보통 이제 해외 사이트 가서 보는데 땅에서부터 보면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그쵸, 있고 그쵸. 위에 또 과학실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지금 살짝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중간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10건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가 우주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땅에서부터 논란이 어디 있었죠. 몇 킬로까지 우주인지를.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나사는 80킬로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간 그 버진 갤럭틱 비행기가 82킬로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긴 우주에, 간 거네? 우주에 갔지. 우주에 갔다가 금방 내려온 거야. 한 2.7개 더 올라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 뭐냐면 국제항공연맹에서는 100킬로야. 100km가 10건에 바로 넘어가면 10건이거든요. 100km까지가 보통 지구라고 볼 수 있고 요거 넘어가야 우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항공협회로 친다 그러면 이거 우주 간 게 아니야. 그냥 뭐 그러니까 손도 못 뭐냐면 닦고 그냥 왔네. 높이 올라갔다 왔네 이거예요. 그러네. 이거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누구 편을 드냐면 나사보다는 국제항공 편을 드는 거야. 네. 맞다 이건 국제항공연맹에서 정한 것까지 가야지만 우주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블루 오리진은 목표가 달이에요. 달에 가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스페이스 X는 화성에 가서 농사 그치. 살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포함한 스페이스 X, 아크 X는 뭐냐면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 KX에는 맞아요. 심지어 전기구 관련 여러 가지 맞아요, 기업 맞아요. 들어와 있어요. 기어 뭐 이런 거. 네. 근데 돈나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했다가 싹 보니까 버진 갤럭틱이 너무 딱 2시간 동안 위에 올라가 내려온 거 딱 비행기 탔다는 느낌밖에 아니라는 거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을 팔았다는 게 월가의 주된 관측입니다. 그럴 수 근데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레딧 사이트 아시잖아요. 네네. 레딧 가려고 하면 다 뭐 그렇게 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걸 하는데 그치. 댓글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나 버진이 맞다 아니다 뜨다 하고 있는데 얼추 의견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아 진짜 우주로 가려고 그러면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진 갤럭틱의 이 운항에 대한 네. 이 부분들은 또 높이 올라간 뭐라고 해요? 비행 여행 뭐 이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우주라고 하기에는 예, 버진 갤럭틱은 그래요. 좀 예, 약소하다라는 예. 그래서 느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표명가 이어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승인 받은 거잖아요. 그쵸. 아무나 올라가는 겁니까? 면허를 20만 달러 내야 돼요, 여러분들. 20만 달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버진 갤럭틱을 전량 매도한 매도하고. 이후에 10위권에 새롭게 진출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마존? 네 지금 이제 표로 나가고 있을 텐데 10위에 올라와 있는 게 비중 3.28%로 아마존이 아크 X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블루 오리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아마존도 이제 제프 베조스가 엄청나게 우주에 그렇죠. 대한 네. 야심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막 기사들 살펴보면 억만장자들의 우주 전쟁이다 하면서 3파전으로 갈리게 됩니다.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 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이 세 분이 이제 누가 승자가 될 누가 승자가 되느냐? 것인가가 월가에서 가장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세 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고 블루 오리진은 상장 전이죠. 그래서 네. 아크엑스에서 대신 이제 아마존을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버진 갤럭틱이 6월 들어서 이제 막 기대감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는 블루 오리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5살 때부터 나는 우주여행을 꿈꿨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도전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동생이랑 이제 허그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7월 20일, 다음 달 20일에 마크 베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가겠다. 그러면서 이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해요.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린 지 5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근데 이거 볼 때 이렇게 둘 다 갔다가 만약에 큰일 생기면 둘 다 가족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아 이건 좀 신뢰할 만하다. 남동생을 데리고 가니까 그런 게 저도 댓글에서 레딧 댓글에서 봤는데 아 브라더를 데리고 가는 거면은 이거 믿을만하다.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믿을만하다. 이래서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이것도 자리가 6개인데 맞아.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이 한 자리를 경매에 붙였어요. 일반인한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를 붙여서 한 300억, 312억. 312억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좀 아까 버진 갤럭틱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100배, 100배.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제프 베조스랑 같이 탈 수 있다. 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분 비행이라서 그 11분에 315억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 탈 때도 비행 시간은 2시간이지만 보딩이나 뭐 이런 거 다 교육받고 이런 거 하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제프 베조스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값, 뭐 이렇게 워런 버핏과 워런 버핏이랑 식사하는 하는 그런 것처럼 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312억, 15억 맞아요. 이렇게 낙찰이 됐다고 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3명이 붙었네. 그렇죠. 세 명이 예, 붙었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블루 오리진은 한 표입니다. 블루 이게 오리진에? 왜냐면 물론 이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이걸 2000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이 블루 오리진을 200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 전에 이제 CEO에서 퇴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투자할 분야는 바로 우주 산업이다라고 강하게 확신에 찬 상태고 10조 원이 넘는 자기 주식을 팔아서 이 블루 오리진에 몰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출판된 책이었는데 이 제프 베조스 자서전이 나왔거든요. 책 제목이 있어요? 발명과 방황이에요. 저도 안 사봤어요. 안 사봤는데 발명과 방황? 네. 이 책에서 내가 퇴임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5살 때부터 자기가 우주여행을 꿈꿨다고 해요. 제프 베조스가. 그래서 그게 1969년도인데 그때 막 뭐 흑백 TV로 막 아폴로 11호 달에 참육하는 이런 사건들을 부모님이랑 보면서 네. 그때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5살 때 기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아 이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내 열정의 원천이 됐다라고 하면서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보면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고등학생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그 연설장에서 그 친구들한테 졸업생들한테 우리 나중에 우주 그 마지막 개척지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당찬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그런 꿈을 이룬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블루 오리진을 와, 하면서 고등학교 때? 내가 나이키 뺐을 때? 뺏긴 거 아니고요. 대단하네. 그러면서 블루 오리진이 아마존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뉴 셰퍼드가 탄생을 한 겁니다. 사실 300억 원이 있어도 본부장님은 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요? 왜냐면은 50kg 미만 안 된대요. 몸무게가. 충분히 타겠네요. 아니 왜? 충분히 또 타겠어요. 가면 안 돼? 왜? 아니 일부러 구체적으로 물어봤지. 일부러 물어봤지. 이 조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나이가? 네, 키가 152에서 195cm 사이. 뭐 농구 선수들은 안 되겠네요. 2m 넘으면. 그 몸무게가 50kg에서 100kg. 그럼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50kg 밑에는 안 되고 90초 내에 7개의 층을 오르락 내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전 한 가지 이거 자신 있는 게 있는데 눕혀진 좌석에 최소 40분에서 90분 동안 stay still. 동작 없이 가만히. 저 그런 거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멍 때리는 거. 이런 게 조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조건이 되신다면 300억 경매에서 낙찰다. 300억만 있으면 되겠네. 있으면 조건 다 맞으시죠?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되면 뭐 그러니까 하는 거네. 체력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스페이스X는 오늘 다루지 않았는데 당장 7월 달에 7월 4일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7월 20일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과연 누가 먼저 최초로 민간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내식 나옵니까 혹시? 안 물어봤어요. 음료수는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음료수는 아니, 주겠죠. 기내식을 안 주면 줘야 그럼 300억 원이면 아, 줘야지. 근데 거기서 기내식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그쵸, 될까? 그럼 이걸 벗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 또 얼굴이 어떡하- 막 쫄그라지고 누가 막. 한 명이 와서 또 뭐 대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대신에 네.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 승무원이 맞아주겠죠. 그치. 아 대단하네. 하여간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블루 오리진 쪽에 한 표를 아, 진짜요? 던지면서 솔직히 이 우주 산업이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리처드 브랜슨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이지만 제일 많은 분이 내가 보기에 제프 베조스가 아닐까. 맞아요. 자금을 무한정 투입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는 그쪽에 한 표 던지고요. 상장까지 할 것 같아. 블루 오리진. 약 맞아. 상장 계획이 저도 나와주면서 생각해요. 한번 청사진을 걸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